신비의 섬 오세아니아의 사모아. 여러분은 이 생소한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이 먼 섬나라의 역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나라, 사모아는 평화로운 이미지와는 달리 격동적인 식민 지배와 독립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약 3,000년이 넘는 폴리네시아 고유의 문화와 전통이 서구열강의 침략에 맞서 어떻게 보존되고 발전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도 관련이 있는 그 파란만장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모아 제도는 약 3,500년 전 라피타인들이 처음 발견하고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항해 기술을 가진 민족으로 태평양 전역으로 퍼져나가 폴리네시아 문명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사모아는 이 폴리네시아 문화권의 중심지 중 하나로 폴리네시아의 요람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유럽인이 도래하기 전까지 사모아는 복잡한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각 섬과 지역에는 다양한 추장 가문이 존재했고, 이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동맹과 갈등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파아 사모아라고 불리는 독특하고 강력한 전통 문화를 공유했습니다. 이 시기 사모아인들은 뛰어난 항해술과 예술적 감각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짜인 이에 토가와 같은 독특한 공예품을 만들며 독자적인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사모아의 유럽인이 처음 발을 디딘 것은 1722년 네덜란드 항해가 야코프 로에벤이 사모아 제도를 발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18세기 후반에는 프랑스의 탐험가 루이 앙투안 드 부갱빌이 이곳을 지나며 섬들에 항해사의 섬들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초기 접촉은 평화롭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일부 유럽인들이 사모아인들을 강제로 선박 수리에 동원하거나 약탈을 자행하면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모아인들은 외부인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초에는 영국, 미국 등에서 선교사들이 사모아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전파하며 사모아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선교사들의 활동은 일부 충돌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사모아인들은 기독교를 비교적 빠르게 받아들였는데, 이는 기존 사모아 신앙과 기독교 교리 간의 유사성, 그리고 서구 문물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선교 활동과 함께 서구의 무역상과 농장 경영자들이 사모아에 진출하면서 사모아 사회는 점차 서구 자본주의에 편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코코넛, 코프라, 카카오 등 열대 작물의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하면서 유럽인들은 사모아의 토지와 자원을 경제적으로 착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 특히 영국, 미국, 독일은 사모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섬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후반, 사모아는 여러 추장 가문 간의 왕위 계승 분쟁이 격화되면서 내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여기에 영국, 미국, 독일 세 강대국이 각기 다른 추장편에 서서 개입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각국은 군함을 파견하여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려 했고, 이로 인해 제1차 사모아 내전과 제2차 사모아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이 내전은 사실상 강대국들의 대리전 양상을 띠었습니다. 1889년 3월, 세 국가의 군함들이 사모아 수도 아피아 항에 집결하여 일촉즉발의 대규모 충돌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닥쳐온 대형 사이클론으로 여러 군함이 파손되면서 직접적인 충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1899년 12월, 미국, 독일, 영국은 삼국 조약을 체결하여 사모아 제도를 분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독일은 서쪽의 큰 섬들인 우폴루와 사바이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하여 독일령 사모아를 수립했습니다. 미국은 동쪽의 작은 섬들, 주로 투투일라를 차지하여 미국령 사모아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는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인 파고파고 항구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사모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통가와 솔로몬 제도 등 다른 태평양 지역에서의 지배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사모아는 오랜 고유의 왕국 체제가 무너지고 두 개의 다른 식민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할은 오늘날까지도 독립국 사모아와 미국령 사모아로 나뉘는 배경이 됩니다. 독일은 사모아를 자국의 태평양 진출을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삼고 플랜테이션 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코코아와 코프라 생산을 늘리기 위해 강제 노동과 가혹한 통치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지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1914년 8월 뉴질랜드 군대는 독일령 사모아를 점령했습니다. 전쟁 후 패전국인 독일은 식민지를 포기해야 했고 국제연맹은 1920년부터 뉴질랜드에 서사모아에 대한 위임 통치권을 부여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통치도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1918년 뉴질랜드 선박에 의해 스페인 독감이 사모아에 유입되면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 식민 행정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한 참사로 기록됩니다. 이러한 비극과 뉴질랜드에 계속되는 권위적인 통치에 맞서 사모아인들은 마우 운동이라는 비폭력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운동은 뉴질랜드의 통치에 대한 대규모 불복종 운동이자 자치권 요구 운동이었습니다. 1929년 블랙 사투데이 사건에서는 뉴질랜드 경찰의 발포로 마우 운동 지도자를 포함한 여러 사모아인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끈질긴 저항은 결국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고 뉴질랜드의 통치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의 뒤를 이은 유엔은 뉴질랜드에게 서사모아를 신탁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탈식민지화의 흐름 속에서 사모아인들의 독립 요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유엔의 감시 아래 뉴질랜드는 사모아의 자치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했고 독립을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사모아의 독립 과정이 진행되던 1950년 지구 반대편의 한반도에서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한국전쟁의 발발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불과 3일 만에 함락되었고 국군은 파죽지세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산으로 피난을 갔지만 낙동강 전선마저 무너질 경우 정부 기능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만약 한반도에서 공산군에게 완전히 점령될 경우 정부와 국군을 보존하여 해외에서 망명정부를 수입하고 재기를 도모한다는 최후의 비상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해외 지역이 물망에 올랐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남태평양의 사모아였습니다. 계획의 배경은 1950년 7월 말에서 8월 초 북한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맹렬히 진격해오던 시점에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 강요들은 심각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낙동강 방어선마저 붕괴될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명맥을 잇기 위한 비상대책이 절실했습니다. 망명정부 수립을 위한 안전하고 지리적으로 고립된 장소가 필요했고 당시 서방연합국의 통치하에 있던 남태평양의 섬들은 비교적 안전한 후보지로 여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사모아가 언급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료는 많지 않지만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남태평양은 공산군의 직접적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당시 서사모아는 뉴질랜드의 위임 통치하에 있었고 동사모아는 미국령이었습니다. 이는 유엔군의 지원을 받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주하기에 정치적으로 용이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세 번째, 사모아는 강대국들의 관심에서 비교적 벗어나 있어 제2의 전선이 될 가능성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실제로 미군 지휘부와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 재정 담당자들은 해외 이주에 필요한 예산과 물자 확보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다행히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단행되면서 전세는 일거에 역전되었고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군을 압록강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망명정부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죠. 이 일화는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했었는지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시 사모아 역사로 돌아와 마침내 1961년 유엔 총회에서 사모아 독립 문제가 논의되었고 같은 해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85% 이상의 찬성으로 독립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62년 1월 1일 서사모아는 태평양 섬나라 중 최초로 뉴질랜드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서사모아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독립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는 말리에토와 타누마필리, 이세와 투푸와 타마셋의 메아올레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독립 후 공동 국가 원수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독립 이후 사모아는 입헌 군주제를 바탕으로 한 의회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전통적인 추장 제도와 서구식 민주주의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사모아의 독특한 정치 체제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국가 원수는 전통적인 대추장 중에서 선출되거나 추대되는 형태를 유지하다가 2007년 마지막 종신 국가 원수인 말리에토와 타누마필리 2세가 서거한 이후로는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임기제 국가 원수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국명을 사모아 독립국으로 변경하여 자신들이 서쪽 사모아뿐만 아니라 사모아 전체를 대표하는 주권 국가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여전히 미국명으로 남아있는 동사모아와의 구별을 넘어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모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독특한 문화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농업과 어업이 주요 산업입니다. 그러나 사이클론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섬나라로서 국제사회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웃한 뉴질랜드, 호주, 미국 등과의 외교 및 경제 관계는 여전히 중요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모아의 역사는 외부 세력의 침략과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인 파아 사모아를 굳건히 지켜내고 결국 독립을 쟁취한 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